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이제 그 전략 부분들을 설정을 좀 잡아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뭐 1, 2%더 위에서 잡은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되눌린다 할지라도 수급 범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가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9만 원으로 문자 발송을 했고 채팅방에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가격대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만 6천 주, 2만 주, 3만 주 뭐 이렇게 매도 나오다가 그 부분을 되돌리고 감싸 안고 더 사서 6만 6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개장적 고점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아쉬운 거죠. 거래량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터져줘야죠. 이제 10시까지 우리 기준대로라면 900만 주라고 했을 때 10시까지 뭐 250만 주, 300만 주 요 사이 거래가 이제 좀 수반되어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현재 140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고점을 넘기고 뚫고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충분하게 거래는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의 흐름이 나와주느냐의 기준인데 이 꼬리까지 감싸 안으면 그러니까 9만 900원의 기준이 되겠죠. 9만 900원을 돌파한다라고 치고 지금 뭐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 가격 단가 대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고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문자가 촘촘히 나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재차 잡으실 수 있는 위치가 됐고 9,900원이라는 그 지난주에 형성된 가격, 그 가격이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낼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1차적으로 이제 9만 원의 매수 사인을 오늘 기준에 낸 거고요. 그다음에 검색기에는 지금 떴어요. 거래가 이제 일정 범위라도 그나마 수반됐기 때문에 검색기에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뜬 상태에서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고점 9,900원 넘기면 죄송합니다. 9,900원 넘기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검색기에서 이제 S 쪽에서는 뭐 고용이라는 종목이 S10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그게 포착이 돼야 되는데 한 템포 이제 늦게 포착되면 뭐 사실상의 의미가 제한적인 상태가 되죠. 그리고 930 기준에서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가 떠 있는 거고요. 그래서 930 기준으로 우리는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930 이외에도 V1000 기준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수식에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 그리고 V1300 기준에서는 이제 LG 이노텍 하나 떠 있는데 공격적이냐,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들여다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급 손바뀜이 뭐 7만 주 넘겼다가 5만 8천 주 여기서 수급이 계속 좀 바뀌어지면서 여기서 공방을 하고 누적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매수가 좀 더 쌓여주고 10만 주 넘기고 또 20만 주 형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만 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미리 들여다보게 했던 분들은 그럼 9만 원에 편입을 하자. 밀리더라도 뭐 분할 매수 하지.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결정을 짓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참 우리 맘 같지 않게 움직여요. 어차피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것처럼 얘네가 물량이 들어오니까 아침 고점도 넘기고 얘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들어오다가 또 매도로 다 바뀌어버리고 3만 천주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26,000주, 27,000주 뭐 이렇게 늘어났다가 요게 이제 줄어들면서 74,000주까지 들어왔었죠. 한 10만 주 정도 들어오니까 이 큰 종목도 6조에 달하는 종목도 10만 주의 주가가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라 매도가 지금 15만 주에 매수가 19만 주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 대비해서 얘네들은 지금 외국인계 기관들은 전혀 실시간 동향이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쪽을 참조할 거냐, 아니면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오는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가끔씩 채팅방 보면 그런 거 있죠. 장중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체의 수급도. 결론적으로 요 그 추이 추세 부분의 프로그램 쪽을 활용하고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것도 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그림에서는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는 7만 주에서 10만 주를 넘기고 그러면 흥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그런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저 길이 아직까지는 뭐 전체를 다 볼만한 위치라고 설정을 하니까 저 길이에서도 이제 일봉을 전체로 잘라드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추후에는 이제 조금 좀 땡겨 드릴 거예요. 땡겨 드릴 건데 8일날 기준에 요 차트였잖아요. 요 차트. 거래가 터지고 이제 들어올려라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러진 못했고, 요 차트에서 이제 상승 잉태형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죠. 저 1차적인 부분이 몸통까지 이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 그래서 요 몸통의 이제 시초가 부분이 87,200원이고 동시효과 이제 체결 가격이 87,5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웠던 거고, 요 고점 부분이 99,000원이란 말이죠. 요 고점 라인 꼬리까지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기준점 잡기 편하게끔 프로그램 쪽에서 왕창 10만 주 이상 20만 주 들어오면서 들어올려라. 그럼 반등 나올 때도 수급이 일부 들어왔고 여기도 수급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의 흐름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뭐 일봉 하나 가지고도 많은 걸 기준 잡을 수 있죠. 많은 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얘는 뭐 누적적인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이런 기준. 그렇게 해서 32,000원 기준 잡으면 105,000원의 목표 주가. 개별된 목표 주가 이쪽 105,000원 잡아주시고요. 개별된 목표 주가 105,000원. 그리고 이 추이 추세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캔들 패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99,000원을 넘길 때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들어왔어요. 손바뀜으로 놓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99,000원에 대한 문자를 내보냅니다. 대밀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9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99,000원이면 충분히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생각하고 접근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99,000원에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직 계산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다. 여기서 맴돌면서 거래가 더 터져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매직 계산기가 아니라 이제 그 종목 검색기 기준에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뭐 심적으로도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930에 일단은 놓여져 있으니까 그 기준 잘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길 것이냐 못 넘길 것이냐의 기준에 흥분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쪽, 첫 번째 이제 거래 대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 이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가 명확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요 흐름 자체를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최소 범위가 이제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사실은. 900만 주 이렇게 설정해 놨지만 1,000만 주씩 터져주고, 그 이상이 터져주면서 이제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형성이 돼주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충분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99,000원으로 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사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99,000원이 아니라 91,000원으로 보낼 거로 했어요. 그죠? 돌파되지 않는 상태 기준인데 여기서 그러면 편입의 기준인가? 돌파되면 편입인가? 막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요게 105,000원이에요. 개별된 목표주가 105,000원의 기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부분입니다만 요 자락에서는 이게 이제 뭐였어요? 세배령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던 부분인데 거래가 이때 당시 기준에서는 실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5MA, 20MA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세배령의 기준이 잡힐 수 있는 범위였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캔들 패턴의 요 자락에서 맨바닥에서 완전한 장악형 그 기준까지 설정이 돼 있던 흐름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시그널이 딱 처음에 발생이 되는 그런 기준이었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중립 범위의 캔들 패턴이 뭐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변형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 아직 뭐 완성본도 아니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넣어놓습니다. 거래는 오후장 들어서 더 월등하게 터져주기를,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그래 충분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매우 큰 가치 부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종목 정도의 변동성을 포함한 스윙 추이 추세 종목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뚫린다라고 보셔야죠.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와 주길 바랬잖아요.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면 좀 되는데 좋은데 지금 들어오지 않더라도 개인 선호 창구의 기준에서는 물량을 뺏기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적은 물량이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도 이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시가 딱 넘어졌어요. 10시 딱 넘어선 상태에 일본 기준에서 아주 뭐 훌륭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들어 올렸다 이런 해석보다는 그렇게 좀 놓고 보시고, 주봉, 월봉 그다음에 이제 분봉까지 다 볼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거래는 터져 있으니까.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어찌됐건 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둔화돼서 그렇지 5위에 들어와 있어요. 거래대금 5위라는 게 그 적지 않죠. 대단한 거죠. 거래대금 5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봉 기준 일봉도 지금 뭐 다시 자를까요? 마감 이후에 자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교육 교재 부분에서 이제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갈 건데, 원고를 이제 막 2개씩 자르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구도적으로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일단은 요 기준에서 이제 뭐 상승 잉태 확인형 이제 메모장에 써놓으면 되겠다. 마감 이후에 빠르게 뭐 자르면 되니까 두산 로보틱스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그 정도. 그리고 뭐 포스코 피처엠이 있나요? 에크프로 BM이 있나요? 그 월봉에서 상승장악 확인형 형성이 되어가는 잉태 확인형이네요. 그런 쪽. 리노공업도 거래가 없어서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저런 건 나중에 다시 보시죠. 나중에 다시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뭐 쉽지 않지만 망치형을 기준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는 위치로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거래대금 부분, 거래량 부분 뭐 나쁘지 않은 위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 기준 보셨고 주봉 보셨고 이제 분봉, 거래대금 최상위 5위이기 때문에 분봉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촘촘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두산인프라코 주말 내내 이제 좀 올려드리고 했어요. 그걸 좀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저 바닥에서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의 그 흐름 부분이 매우 뭐 긍정적인 위치로, 수급 범위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주봉 기준에서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기에는 너무 멀죠. 그러면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105,000원에 이제 그
주봉 기준에 개별된 목표 주가 일본 기준에 개별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으시면 42,000원 그러면은 11만 6천원 주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6천원으로 좀 설정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신규적인 갭이 되는데 1차 목표 주가 11만 6천원 기준을 좀 적게 잡을까요? 이쪽 기준을 요 기준의 목표치를 여기로 의미 있는 저점 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2만 3천원, 9만 7천원 너무 좁다. 너무 좁다. 그래서 일단은 11만 6천원 기준하고요. 2차 목표 주가는 마찬가지로 5만 3천원이 되니까 5만 3천원, 13만 8천원. 11만 6천원, 13만 얼마로 그랬어요 방금? 그 기준. 요 수치 빼주시면 될 거예요. 최저점에서. 이렇게 해서 3천원, 13만 8천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해도 뭐 전혀 이상할 거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봉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그 설정해드렸던 갭이나 상승장악 확인형의 이 거래 확인 또 망치형에 대한 지금 여기서 보면 망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작지 않은 망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당시 기준에 이러한 갭이 사실상 발생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힘의 강도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다음 지금의 갭과 이 갭은 메꿔지지 않으리라라고 판단을 하면서의 기준.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1차적인 높이의 기준을 여기로 이 정도의 크기로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분의 높이를 이 정도. 그게 이제 1차, 2차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최소 거래량 부분을 주가가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최소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간 단위의 3천만 주입니다. 최소 거래량의 범위가 주간 단위의 3천만 주.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짜리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천만 주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 최소 범위. 그렇게 된다면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명분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유통 물량이 일단 없어요. 유통 물량이 70%가 일단은 그 구주 예전에 발행됐던 물량인데 그것이 이제 대주 지분하고 나오지 않는 지분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70%가 묶여져 있는 가운데 특이한 케이스가 일단 그 연기금 국민연금이죠. 연기금이라는 거는 한 7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군데 정도를 이제 빅4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실질적인 부분은 국민연금이 연기금을 대변하는 거죠.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말도 안 되는 수급이 유입됐어요. 4%.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창장 첫날부터 물량을 때려선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그래서 아니 뭐 두산하고 무슨 관계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럼 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예 안 산단 말이에요. 또 신규주에 대한 뭐 편입이다. 신규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흐름 범위가 이렇게 이제 기타 금융에서의 매도 부분이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기준의 수급까지 이제 좀 놓고 봐야 되죠. 89,000원, 뭐 9만 원이 오히려 살짝 이탈이 됐는데 요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되느냐? 지금 기관에서 매도 혼자서 매수죠. 혼자서 사실은 다 매도고. 기타 금융하고 기타 법인 쪽의 기준 또 뭐 사모펀드의 물량 그런 물량 제외하고 나면은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쪽은 어차피 300만 주대 매도해서 조금 사고 있는 거고 저게 대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버거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나온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사실상 요 자리 위치 11일 날짜로 나중에 업해 주셔도 되고 8일 거까지만 이렇게 해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범위가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쪽을 보는 이유는 저들이 왜 저렇게 편입할까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기계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와 유통 물량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그 요건을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 비율하고 거래량이 터졌는지, 거래는 뭐 매번 터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뭐 무리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변동성 매매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위치로, 그 다음에 앞전 고점 97,900원도 넘길 수 있다. 넘기는 전제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원고 기준은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 가져가겠죠. 두산 로보틱스 설정을 할 거고, 뭐 로봇 관련주들 전체로 묶어서 갈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의 기준은 기존에 이제 또 들어갔다가 하루 반짝하고 그리고 무너졌잖아요. 그때 무너질 때에 17만 원대에 얘를 84,000원 기준으로 이동 전략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조금은 긍정적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도 거래가 수반돼 있는 쪽,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쪽, 우리 쪽의 소부장도 한미, HPSP,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가 터지는 쪽,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편입 설정으로 기준을 잡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로 다시 전환되고 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면 3% 밀렸을 때 최소 절반 이상 전량까지 정리하는 것에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잡아드리면 오늘 거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을게요. 오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1.5는 개별적으로 나는 여기가 이탈되면 힘이 없다고 쳐. 거래가 없어. 내일 또 매매하면 되지. 오후장에 세게 들어올리면 그때 따라붙으면 되지. 이렇게 설정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고, 요 기준에 88,200원에 그러니까 명목 가격 88,000원 이탈되면 최소 50% 전량 정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제가 그것은 보면서 같이 기준을 잡을게요.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는데 뭐 개인선호 참고해서 긍정적이라든가, 그리고 이 가격을 넘기면 들어갈 수 있다. 조정받았을 때 수급이 확장되면 저 89,000원 저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중한 자산 운영하는데 얘네가 시원하게 매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막 올라가라 이리야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차분하게 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찾아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